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0조가 조금 넘죠.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을 조단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도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기업의 주가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보고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까 400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주가는 76,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배 더 높아져서 76만 원이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도 10배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시가총액은 기업의 주가 곱하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10배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혹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어떡할까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회사라든지 동반하는 회사들은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기업은 천천히 가지만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당연히 좋지만 우량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자회사들 중에 알짜배기 회사들 같은 보석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시가총액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너무 무거워 버리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보통 9만전자까지 올라갈 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삼성전자가 9만전자를 다시 돌파해서 10만전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 완전하게 새로운 사업 분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업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10만전자 이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 저는 거래 대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소외된 기업들은 거래량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이 갑자기 장대 양봉을 올리거나 한 기업들을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적은 애들을 적은 돈으로 적은 돈은 아니겠죠. 몇십억 단위겠죠. 몇십억 단위의 돈을 끌어올려서 갑자기 상한가를 말아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작전을 펼쳐서 자기의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 대금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거래량이 매우 적게 터진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왜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진짜 기업의 주가가 되게 적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300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거래량이 100만 주, 1000만 주 터지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매우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이 터지게 되면 무언가의 이슈가 반드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렸다라고 하면 무언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슈 없이 그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 이슈가 뭔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는 더 우상향해서 갈지 아니면 급락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래 대금이 터진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던 것과 그리고 그것의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핫하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동학개미운동 한창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3,85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락할 때를 보시죠.
그렇게 하락하는 게 쭉 거의 한 1,000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다시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신규로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2024년, 물론 2022년도에도 잠깐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볼게요. 만약에 6월 17일 정도의 2021년도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를 넘는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슈가 있으려나 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반전의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이 해당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업들 중에 보면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그냥 하락세만 보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시라고 하는지는 추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NC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볼까요? 보통 황제주라고 불렸죠. 100만원 넘게 주가가 상회했던 모습이 있었던 기업이고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2021년도에 이렇게 가장 큰 강세를 100만원까지 넘게 보였다가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죠? 17만원입니다. 100만원에 해당 기업을 사셨던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80%, 90%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라는 거는 보통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 혹은 경향을 이야기하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년 이럴 때 보면 딱 봐도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라는 걸 보이시나요? 이 상승하는 추세. 근데 반면에 2021년 고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판단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의 고가와 고가를 연결해 보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업의 저가와 저가를 연결해 보게 되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다시 거래가 재개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가 150만원 넘는 주가를 형성을 하고 나서 지금은 액면 분할을 5대1로 해서 30만원 정도가 가장 높은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하락세를 보이죠? 이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를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가상의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하실 때 이런 추세와 거래량과 그리고 시가총액을 참고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기업을 압축하거나 필터링 하실 때 훨씬 더 손쉽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몇천억 단위 혹은 조 단위가 조금 안 되는 기업들로 선별을 해보시면 주가가 똑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참고하게 되면 이 기업이 반전을 줬을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기회 요소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라고 하는 거는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이러한 추세를 보게 되면 내가 기업을 투자하실 때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지표들을 참고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